선배 말씀 듣다 보면 거의 결론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각자마다 선생님 말씀대로 갖춤의 질량이 다르다 보니까 공부의 수준도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수재가 맞죠. 그래서 한 1000%가 더 많이 쏟아지고, 이런 수재를 하는 것도 어떤 사회적 어떤 공동체의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어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혼란이나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 방안이랄까.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남매가 이제 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만 키우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이나 형님 말씀 들으면 뭐 거의 절대적으로 이렇게 거역을 안 하고 저기 예의하고 다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거역을 안 해본 기억이 없는데, 요즘 애들은 부모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대화도 회피하려고. 그래서 좀 많이 반성을 해보면, 내가 애를 어렸을 때부터 대화와 소통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선천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그 전부터 인간이라는 이기적인 존재라 자기만 하는 존재에서 워낙 맺혀서 애들이 부모와 대화를 안 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그런가, 많이 요새 좀 회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공동체적인 문제점, 또는 가정의 부자 간의 어떤 이런 그 갈등이나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생님 뜻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그게 개인에 있을 때와 그것이 사회에 있을 때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먼저 집안 문제부터 풀어보자고. 집안 문제부터.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누가 답답해요? 응? 말한 사람이 답답하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실력 있이 말한 거예요? 실력 없이 말한 거예요? 실력 없이 말한 거죠. 이제 이 정도는 다 알잖아. 자신 있게 대답해. 대답을 해야, 그래야 정리가 착착착 돼. 이건 우리는 지금 원리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이 없어요. 두 가지 길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은 다시 질문을 해야 돼. 그지? 두 가지 길이 있으면 무슨 원리냐? 그러니까 상대와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말을 하니 상대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말한 사람이 답답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반성을 누가 해야 맞아? 응? 내가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반성해야 돼요? 말한 사람이 해야죠. 대답을 잘해야 답을 알아. 그지? 근데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는, 응? 어른들 말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들어오고 뭔가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끔 말을 하니까 받아들였지,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말도 내가 받아들였어요? 공손하게? 응? 아니야. 잘 생각해봐요. 옛날 동네 어른들, 그 시골 동네 어른들이, 응? 수염 이렇게 기르고 와서 하도 엉터리 없는 소리 하면 그 앞에서는 네 어르신 하고 뒤돌아서 뭐라 그래요? 아 참 저 노망 들렸나 저. 다 그렇게 했어. 차이는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지금은 돌아서서 예 어르신 하고 이렇게 뒤에 돌아서서 하는 게 아니라 꼬나보지. 아이고 저거 저 나이값도 못하는 게 저게 하면서, 눈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우리도 이제 눈치가 빡하니까 그 눈으로 말하는 걸 다 듣잖아. 읽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제 답답해지고 짜증 나는 거지.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이러니까 내가 미칠 지경이지. 응?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듣네. 근데 자식 새끼가 말 안 들은 게 어제 오늘 일인가? 몇 살 때부터 말을 안 들어? 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미운 7살이라고 7살 때부터 안 들어.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 몇 살 때부터 안 들어? 어? 3살 넘어가면 안 들어. 왜? 네 말 들어봐야 가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애들이 나올 때는 나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식의 질량은 지금 걔네들은 대자연에서 온 애들이요. 지금 막 왔어. 우리는 50년 전에 왔고. 이거 잘 봐, 잘 들어봐. 나는 50년 전에 왔어, 이 땅에.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들었어. 대자연에 있을 때는. 대자연에 있을 때는 내 한 사람이 취득하는 정보만 취득했을까? 온 인류가 취할 수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까? 응? 다 가지고 있어야 정상인 거지? 그렇게 해서 오늘 왔어. 그러면 누가 지금 이 지식의 질량이 큰 거예요? 응? 지금 이게 뭔가 지금 막 헷갈리지? 응? 이게 지금 뭔 소린가 해서 대답이 안 나오지? 그자가 육신이 지금 쑥 빠져서 힘이 없는 거지. 영혼의 질량은 너보다 크게 와 있다니까. 그래서 이자들을 내 생각으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잘 뒷바라지를 해주라 했지. 자식을 뒷바라지 한다고 그랬지. 끌고 가라고 한 적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그랬지. 뒤에서 받쳐주라고 그랬잖아. 잘 지길은 누가 가? 지가 가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탈이 나지 않도록 잘 뒷받침해 주라고 한 거란 말이야. 우리 말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아직 어려서 요 놈이 이 사회에 나가서 아직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정도로 힘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21살까지는 잘 요 육신과 영혼이 잘 서로가 어우러져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서 사회에 이 21살부터 내놓는 거예요. 요게 부모의 의무예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이 의무 알고 자식 난 사람 없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지?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결혼해서 자식 날 때 이 정보가 세상에 안 나왔어. 응? 불과 10년 전에 이 정보가 나오기 시작해서 몇몇 사람만 듣고 있다가 요즘 유튜브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접해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애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세가 지난 사람들은 100% 결정권을 그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자들이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나는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이제 나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자들이 도움을 청하러 오지 않는데 자꾸 내가 입을 열어서 뭔 말을 한다. 넌 지금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말하는 만큼 헤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원리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 구체적인 거는 내가 서장들한테 검토를 하라고 자료를 다 줘놨어요. 거기에 자식 교육, 결혼 이런 문제들이 다
해놨고, 또 여러분들이 요게 궁금하면 유튜브를 가서 정법 강의 이렇게 치면 그 강의가 나와요. 거기에서 자식 교육, 그다음에 부모 자식, 뭐 결혼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거기 외에 더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쭉 쳐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강의가 한 수백 개 나와. 그런 강의가. 왜? 지금 50대 이후 60대에 거기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한 거에 대한 것이 강의가 지금 6,400개 나와 있거든. 근데 거기에 50대, 60대의 그 여성들이 많아. 그러면 제일 고민이 뭐겠나? 지금 우리 경무과장 같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 그리고 다각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들으면 구체적으로 더 해서 내가 아는 선에서 이걸 풀어주겠지만, 그렇게 만연히 물으면 이렇게 만연히밖에 대답을 포괄적으로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인 사안들은 들어가서 들어보시고, 요렇듯이 지금 내가 이 부모는 부모의 의무와 권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요것이 이 성장된 우리들은 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어떤 시스템 속에 있으면 우리도 이런 권리와 의무 관계가 늘 같이 상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경찰로 예를 들어보자고.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는 여기가 먹고 사는 데인 줄 알지, 그죠?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데인 줄 알고.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제는 생각을 다시 바꿔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경찰이라는 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교육시키는 학교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뭐냐면 교육비라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갖춰야 되는데 필요한 경비들을 대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초과 근무를 한다든지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보잔 말이에요. 이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이 내가 사람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초과 근무를 1시간도 안 해도 되는 환경 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사람을 별도로 더 안 만나도 되는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잡아가면 내가 초과 근무를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지금 나한테 공부해야 될 거리가 많아서 많은 인연들을 대줘야 되니까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만을 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바뀌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나 먹고 사는 개념으로 보면 이게 불만이 돼요? 감사가 돼요? 불만이 되죠. 지금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불만을 한다든지 뭔가를 상대가 불만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내 아랫사람을 이끌었다든지,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사회로 가. 그렇지? 누군가가 탁한 에너지를 생산하면 이건 다 사회로 간다니까? 그러면 사회에 이 탁한 에너지의 압이 차죠. 그러면 이 사회가 지금 어떤 질량 이상의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이제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한테 생기지. 그렇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그 미칠 만한 그 정도 같으면 그 동네의 사람들이 알 만한 사고가 나는 거고, 응? 그 어떤 군단이 여기가 그 압이 차서 거기만 이렇게 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만 알게끔 일이 나는 거고, 응? 충북 지역이 전체가 알아야 되면 충북 지역이 전체가 알아질 수 있는 환경에 그런 사고가 빚어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뭔가를 반성을 할 걸 반성을 하고 각자가 노력해야 될 걸 노력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모든 국민들이 전부 알게끔 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번에 충북 지역에 난 이거는 이 원리에 따르면 어디에다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응? 요 지역의 언론에만 나와? 그게? 전 국가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잖아. 이 나라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라니까. 왜? 이 충북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청주, 뭐 괴산, 어디야 보은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일어났지만 이게 중앙 언론을 타서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인지를 하고 걱정을 하고 뭔가를 지금 하게끔 계속 일주일이 넘게끔 이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한테 경종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 거냐? 이럴 때 저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나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지금 이런 경종을 울리는 그 원인이 되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나는 하지는 않았을까?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사회의 의무는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이 직위에 있으면서 내 아랫사람을 수단시하고 노예시해서 저 사람들을 부려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가려고 했는가? 아니면 저 사람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그 의무를 내가 바르게 알고 그 의무를 행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라도 잡아서 내노력해 가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공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팔 걷어 붙이고 가서 몇 줄금 가서 하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선전하면 되는 건 줄 아는 거지.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는. 지금 당장 여기서 일손이 없어서 일손이 없어가지고 하면 전부 바지가랑에 걷어붙이고 소매 걷어붙이고 다 해야지 달라붙어서. 우리 경찰도 예외는 아니에요. 뭐 기초치안이 뭐니 이런 거보다 지금 여기 물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더 급하면 파출소 비워놓고 가서 해야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응급조치 해놓고 또 내 자리 와서 내일 하면 되지. 그것은 응급조치고 긴급조치일 뿐이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을 해소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해 복구 다 됐다고 손 탈탈 털고 또 딴짓 해 안 해? 기준치대로 그대로 하잖아.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어느 지역에서 이제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자꾸 이슈화가 돼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기사를 쓰는 데에 있어서 이유가 있으니까 쓴다니까. 왜? 그자 또한 하느님의 상자예요. 글을 써서 무언가를 세상에 펼쳐내놓도록 명받은 자라니까. 그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글을 썼다 해서 그거를 자꾸
내가 원하는 식으로 글을 쓰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내가 반성할 걸 반성하고 바로잡아갈 걸 바로잡는 이 노력을 해야 그 사람도 발전하고 나도 발전하고 이 사회가 발전하는 거지.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내 행위, 내 이 각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이 내 가정 문제, 바로 내 직장 문제 여기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로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그렇게 보는, 너는 왜 문제냐라고 보는 이 마인드가 결국은 사회에 가서 비라는 수단으로 홍수를 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너무 비약이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 맥락이 이해된다면 이것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사소한 것이 이걸 때리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빗방울이 여기에 지금 물방울이 맺혀서 물방울이 똠방 떨어지죠? 떨어질 때 이것이 일정한 부피에 이를 때까지는 장력이 있어서 안 떨어지죠? 근데 마지막에 그 물방울만한 크기의 물이 모여졌을 때 떨어질까? 아주 사소한 무게가 더해졌을 때 떨어질까? 그지? 그 물방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게만 더해지면 이 물방울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트리거는 그 사소한 것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행한 이 사소한 못남의 행위, 이 사회에 그것을 촉발시켰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고도 내가 지금 그런 탁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고도 이것은 내가 한 못남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고 저자들 것이라고 비난하고 탓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그런 그 계기로 이런 일들도 일어난 것이고 하니까 또 이런 원리는 또 원리대로 알되 또 서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서로가 또 협력해서 또 한 마음으로 같이 또 이 한 방향으로 바라봐주고 또 이렇게 협력해주고 같이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고 이런 때일수록 말 한마디로라도 그 허투루 나가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이유를 모르면 입을 닫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왜 일어났는지 여기에서 이유 아시는 분 손 들어봐. 모르면 어떻게? 입 다물고 나 반성하라. 응? 그러면 사람들이 물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제가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방치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또 조용히 내 자리 가서 또 내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슬퍼 먹으면서 뭐 하지 말고 이 뭐 공무원 이놈들 저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거 왜 이렇고 이런 뭐랄까 가벼운 언행을 하면 안 되는 원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요게 이해 되시나요? 예?